정신 지도 규칙이죠. 제1규칙 보면은 학업의 목표는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입니다. 견고하고 참된 판단을 내리도록 정신을 지도하는 것이다. 견고하고 참된 판단을 내리도록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일반 어떤 그 기회가 있을 경우에 하나를 한 5번째 줄에 보면 하나의 기회 말을 연습하는 자가 보다 쉽게 훌륭한 장인이 된다고 보았다는 것. 일반적인 기회인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뭐 테니스를 잘 친다든지 아니면 뭐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이러면 피아노만 잘 치지 여러 개 그 클라리넷 뭐 바이올린 같이 하면 그러니까 보다는 그게 낫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는데 밑에서 6번째 줄쯤에 그들은 학문들에 대해서도 똑같을 것이라고 믿었고 학문들을 대상들의 상위성에 따라 서로 구별하면서 극각각을 따로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동안히 하면서 탐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점에서 그들은 분명 기만당했다.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학문들은 아무리 많은 주제들에 적용된다고 해도 항상 하나의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는 또 그 주제들로부터 태양의 빛이 이 빛에 의해 비춰지는 산물들의 다양성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큰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적 지혜와 다름없기에 정신을 그 어떤 한계 안에 가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로 한 진리의 인식은 한 기회의 연마처럼 우리를 다른 진리의 발견에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잘하는 게 클라리넷 잘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문에 있어서는 한 진리가 다른 진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줄에 우리 규칙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 견고하고 참된 판단을 모든 학문이랑 마찬가지겠죠. 모든 학문에서. 그래서 313쪽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들이 인간의 습속들, 식물의 힘들, 별의 운동들, 금속들의 변환들 및 이와 유사한 학문 분야의 대상들을 지극히 면밀히 탐색한다는 점. 그렇지만 이때 거의 아무도 좋은 정신, 즉 이 보편적 지혜에 대해 사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보편적 지혜가 모든 학문에 걸쳐있는 지혜겠죠.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보편적 지혜에 기여하는 것만큼 평가되어야 함에도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규칙을 모든 것 가운데 제1규칙으로 내놓는 것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를 이 일반적 목표가 아니라 어떤 특수한 목표들을 이끄는 경우보다 더 우리를 진리 탐구의 올바른 길에서 이탈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반적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 탐구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교환 방식으로 뭐 기만당하기 때문에 앞에서 그런 거 나왔잖아. 우리가 기만당했다는 얘기인데. 기만당하기 때문이다. 이래놓고 이를테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의 편의를 이용한 학문들이거나 아니면 진리 간주에서 발견되고 어떤 현세에서 거의 유일하게 온전하고 어떤 고통에 의해서 결함되지 않는 행복인 쾌락에 유용한 학문들을 탐구하는 경우 종종 우리가 다른 사물들의 인식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것들이 일견 충분히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든 충분히 흥미롭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든 관과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다른 것들은 이제 관가한다는 게 쾌락에 유용한 학문을만 탐구한 경우 다른 걸 관가한다는 그런 얘기죠. 시간 멀었는데.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은 모든 학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다른 것들에서 분리하는 것보다 전체를 동시에 습득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점입니다. 이 천재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천재들은 여기서도 직관을 이야기하지만 직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체를 아우러보는 능력이 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이 좀 모자라면은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고 이어보야 되는데 아내들이 보면은 다 하는 것 같아 공부 잘.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뭐 굴절강학이나 기상학이라는 또 거기다 진짜 정리가 다 돼. 기하학 이런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좀 물리학자보다 물리만 잘하고 전체학 전문학만 잘할 텐데 이는 다 잘하니까. 저는 보면서 내 수학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교수님들은 그래도 다 이공계라서 굉장히 이해가 쉬울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지 이거는 레벨이 이 사람 레벨하고 완전 진양기 차이가 나는 레벨인데 뭐. 이거는 인문학적으로 쓴 거라서. 지금 그 잠깐 옆으로 해서 137페이지에 그 그림만 있습니까? 물리학자의 그 하위헌서 아들이죠. 자기 친구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7규칙에 보면은 뭐 8규칙입니까? 굴절강학의 사파 153페이지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그림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아니면은 133페이지에 그 자연학의 구성, 뭐 음악 개론, 사파가 나온다. 데카르트. 이런 그림에 대한 뭐 원어를 좀 알아야 이게 뭐 이런 그림인갑다. 이거 우리 이해되겠어 이거? 전혀 뭐 이해가 안 돼. 거기다 뒤에 주석도 보면은 저는 그 우리 한글식 주석 있지 않습니까? 이 용어가 어떻게 해서 뭐 나왔고 이게 무슨 뜻이다 이럴 줄 알고 찾아보면 전부 다 이거는 뭐 누구는 이렇게 번역했고 누구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주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어느 날 주석을 보다 이거는 봐봤자 소용이 없는 기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AI도 좀 시원찮은 거. 그래서 AI한테 요 안 물어봤다가 재미나이한테 안 물어봤다 도식으로 가르쳐봐라 해가. 그러므로 누군가 진지하게 사물의 진리를 당부하고자 한다면 어떤 하나의 학문을 선호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서로 결합되어 있고 상호 오존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 진짜 천재니까 이게 가능하지. 오히려 그는 오직 이성의 자연적 빛의 정대에 의해서만 생각하는 것인 바 이런저런 강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각각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지성이 의지에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런 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갱고하고 참된 판단을 내리도록 정신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입니다. 한 학문만 하지 말라니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라는 얘기고. 그 다음 제2규칙은 우리 지력이 확실하고 의심될 수 없는 인식을 획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대상들에만 종사해야 된다. 우리 지력이 확실하고 의심될 수 없는 인식을 획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대상들에게만 종사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확실하고 명정적인 인식이다.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한 의심하는 자가 그것들에 대해 사유한 적이 없는 자들보다 더 유식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가 그중 어떤 것들에 대해 거짓 의견을 품고 있다면 더 무식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짓은 더 무식하다는 거죠. 그다음 생판 무식한 것보다 아무 의견이 없는 것보다는 거짓 의견을 품고 있는 것이 더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것들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대상들에 전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부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런 경우에 학식을 증가시키는 희망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위험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이 명제에 따라 그저 개연적인 인식들을 모두 내던지고 완전하게 인식된 것들 그리고 의심될 수 없는 것들에만 신뢰를 보내야 한다고 하곤 한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16쪽에 한 10줄 좀 정말로 만일 우리가 이 규칙을 잘 따른다면 우리가 힘써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적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면 확실한 것만 학습하라는 얘기죠. 종종 두 사람이 이제 거의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중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이의 근거가 확실하고 명정하다면 그는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그의 지성 또한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쪽이 팽팽하면 둘 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대로 계산한다면 이 규칙의 준수가 우리를 돌려보내는 것은 이미 발견한 학문들 가운데 산술과 기하학만이 남아있다. 이 규칙에서 보면은 충분히 하다고 보이는 대상들에만 종사해야 된다. 산술, 기하학, 또 한 대상은 신인 뭐 그렇게 산술과 기하학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이 지금까지 보완한 철학함의 방식 그리고 강단의 3단 농법의 개연적 무기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이 다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신을 훈련시키고 어떤 경쟁심을 자극해 촉진시키며 또한 설령 그것들이 불확실한 것은 보일지라도 그것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보다 이런 류의 의견들을 통해 그 정신들을 도야하는 편이 훨씬 더 낫기 때문이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3단 논법과 철학함의 방식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밑에서 10번째 줄점인가요? 우리의 여가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이 규칙, 제2규칙이죠. 방금 얘기했던 우리의 지력이 확실하고 의심될 수 없는 인식을 획득하기 충분하다고 보이는 대상들에만 종사해야 된다. 이 규칙을 제1의 규칙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물론 이 힘겨운 것들에 대해 극히 정교한 추측들과 매우 개연적인 근거들을 기발하게 배합한다. 그러나 그들이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결국 깨닫는 것은 의심만 잔뜩 늘려놓았을 뿐 어떤 지식의 습득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다른 이들에 의해 알려진 모든 학문 분과들 가운데 산술과 기하학만이 거짓이나 불확실성의 오점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이것이 그러한 근거를 세심히 달아보려면 두 가지 방식으로, 즉 경험을 통해 아니면 연력을 통해 사물의 인식에 이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사물들에 대한 경험들은 종종 기만적이라는 것, 그러나 연력, 즉 다른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순수한 추론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소홀히 될 수 있겠지만 지성에 의해서는 결코 잘못 행해질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된다. 연력은 그리고 이를 위해 나에게는 변증론자들이 인간 이성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 위험줄들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들이 다른 용도에 아주 적합하다는 것을 부정할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인간들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기만은 결코 잘못된 추론에서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불충분하게 이해한 어떤 경험을 전제로 한다는 것으로부터 혹은 그들이 갱술하게 그리고 토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도 생겨난다. 그래서 불충분하게 이해한 경험, 그 다음에 갱술한 혹은 토대 없는 판단을 내리는 것, 토대 없이 판단 내리는 것. 이것들로부터 왜 산술과 기하학이 여타 학문 분야들보다 훨씬 더 확실한지가 맹정하게 결론 지어진다. 이는 분명
그 학문들만이 아주 순수하고 단순한 대상만을 다루기에 경험이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을 전혀 전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전적으로 이성적으로 연육된 기계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학문들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쉽고 가장 명료하며 또한 그것들은 인간들을 그것들에서 부주의를 제외하고는 거의 속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대상을 가진다. 좀 명정하다는 얘기죠. 오히려 다른 기회들이나 철학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자발적으로 항한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각자가 명정적인 것에서 보다 모호한 것에서 예언하는 자유를 더 대담하게 자신에게 주기 때문이다. 아, 재밌는 표현이죠. 철학자들은 애매한 것에서부터 자기 주장을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임의의 문제에 대해 어떤 것을 추측하는 것이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진리 그 자체에 이르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산술적 및 기하학적 증명들과 동등한 확실성을 가질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전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증명과 동등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건 신이 앞에서 우리가 완전 확실하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